측에서는 질문. 아니 괜찮아요. 일단 니네가 요번 주 나간 게 2차 방정식이 주 같아서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 지나간 문제 중에서 또 있는 건 빼놓지 말고 하시기 바람. 지나간 문제 중에 하나는 저 255번이요. 255번이요? 네. 아하. 들어와 빨리 들어와. 내가 지워줄게. 오케이. 차 놓쳤어? 내가 뭘 해야겠다. 너무 이렇게 많은데. 영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 탈출해서 요소도 있고 다 올릴 있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혹시 255번 질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부터 조금 해볼 거야. 대신 255번을 풀었다 못 풀었다를 얘기할 때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 조금 디테일이 있는 거야. 그 내용은 제목은 이거라고 아마 필기해 주셨을 거야. 아 그럼 이 내용이 뭐냐? 보통은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루트 A, B 이렇게 쓰는 걸로 배웠다고. 그런데 그거는 루트 안이 음수가 없다고 배운 3학년 때 얘기고 고1 때는 음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허수로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 두 개를 곱해서 쓰는 경우가. 그럼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A, B가 부호로 따지면 양수,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 음수일 수도 있고 음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딱 한 가지 경우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거일 때라고 조건을 주면 아 A도 음수, B도 음수이구나는 부호 가지고 문제를 생각하라. 오케이? 두 번째요. 나눗셈 형태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돼버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이렇게 쓰고 한꺼번에 합쳐 쓰거나 떼었을 때가 있다. 언제? 부호. 하진이 얘기해봐. 언제? B가 0보다 작고 어허. 0보다 크. 그죠? 위에 거. 위에는 태양이 떠 있잖아. 그러니까 양 플러스. 밑에는 지하 음수파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라고 하는 부호 판단을 하세요. 이 내용을 무조건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 디테일이 있다고 한 건 뭐냐 하면 혹시 문제 중에 0이 아닌 복소수 라고 문제의 제한 조건이 아마 써 있다면 요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이런 제한이 없다면 요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라고. 0까지 포함해서 써야 된다. 0이 아니라고 하면 0 빼고 써야 되니까 부등호만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제한이 요 제한이 없다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시해야 되고 요 경우는 A가 양수인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 써야 하고 대신 B는 그대로 음수라고 써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얘만 는을 못 붙이고 쓸까요? 네, 분모가 0 되는 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얘네들은 0 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 그냥 0 되는 경우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저거 곱하기 꼴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는 둘 다 음수 부호 쪽이다. 그 다음에 나눗셈 형태에서는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를 갖는다. 갑자기 흔들렸지? 오, 내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자, 하여튼 요 내용을 알고 문제를 푸느냐 그냥 풀다가 모르니까 물어봤느냐가 다른 거니까 얘는 체크하시고 그럼 한번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최대체수 때문에 등호가 있냐 없냐 때문에 만약에 A가 2보다 작다고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정수라고 나와 있을 때 네가 한번 말해봐. A는 정수래. 이 조건이라면 최대 정수 얼마야? 1. 이 정수 이거라면 2. 그것 때문에 달라진 거야. 문제 물어본 의도가 아마 그것 때문일 거라고. 얘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고. 저쪽에 가 있네. 그러면 한번 255번 실제로 풀어볼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요거 먼저 할게. 곱했더니 이렇게 붙고 두 개가 곱해진 거. 그 의미가 뭐라고? 0이 아니다 이런 말 없죠? 제한 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 마이너스 1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x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만족하는 실수 x에 대해서 즉 요 범위에 있는 숫자에 대하여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의 x 플러스 2 빼기 2의 루트 x-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해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양수냐 음수냐는 거지. 니네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절대값 붙은 거 이렇게 쓰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요거 기억. 자, 이제 부호 판단만 하면 돼. 요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나 그냥 생각해서 부호 판단하면 돼. 요 사이에 제일 쉬운 숫자 뭐 생각하면 될까? 1. 아무거나 좋아요. 1. 아니, 요 등호 없는 채로. 0은 구분하기 힘드니까. 요 사이에 어떤 정수 하나 생각해. 0 같은 거 돼? 0 들어있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0 들어있어? 오케이. 0이라고 생각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써야지 이렇게. 요거는 여기 아무거나 아까 0 같은 거 생각해봐. 플러스죠? 그럼 그냥 써야죠. 요거 아까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붙였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계산해 줄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 쓰는 거야? 달라졌네?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서 쓰면 되겠다. x가 제일 큰 게 얼마야? 1. 그럼 1 집어넣으니까 최대값은 5가 돼야겠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제일 작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선생님 저거 뭐 잘못 썼니? 문제 잘못 썼나? 흰색 별로 지각하지 말고. 흰 색깔 그러니까 루트 x-1이 전체 제곱이가지고 전체 제곱이네? 네. 그럼 x-1로 나와야 되네 그냥? 잠깐만. 그냥 루트 x-1의 제곱이면 x-1 아니? 근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음수 잠깐 뭘 쓴 거지? 마이너스 2하고 루트 x-1의 제곱 아니야? x-1이 음수여가지고 옆에 음수의 제곱근 성질 이용해가지고 플러스 2 하고 x-1의 절대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네. 이것도 음이죠? 네, 이것도 음수를 음이고. 두 번 곱하면 두 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네. 그렇게 하고 그게 절대값 절대값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저 예진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때 그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루트 안이 음수라도 제곱하면 그냥 x-1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왜 절대값으로 나와야 되나? 잠깐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잠깐만,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똑같아요. 알파가 음수면 루트 알파가 이때 얘가 음수라도 이거를 제곱하면 그냥 알파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x-1로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주황색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게 맞죠. 네네네 거기요. 이렇게 네.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이대로 써 있어야 되네. 이렇게. 네 그렇게 돼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달라졌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x?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여기 반대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되고요. 네. 자 그럼 최대값은 뭐가 최대값이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9 이렇게 써줘야 되고 최소값은 1 들어갔을 때 최소값 3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얘기할게. 루트의 삐리리의 전체 제곱이면 이게 양이냐 음이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삐리리입니다. 삐리리에 그냥. 자 그래서 이거는 제곱해도 여기 이거 음수였으면 제곱해도 음수 나오는 게 맞는 거야. 허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일단은 요 범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일단 범위 찾기. 여기가 핵심이야. 자, 2차 방정식도 이제 질문 받을게요. 놓친 거 있으면 오늘 빼지 말고 다 가시고. 지금 거의 내용상으로 설명이 다 된 거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을 해봐. 너네가 문제 풀 도구가 있는지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은 짧게 얘기할게요. 배운 거라. 이제 노트 기록돼 있는 거 보고 얘기해도 돼. 근데 계속 말하지만 외워놓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2차 방정식의 큰 주제는 3개야. 실제로는. 첫 번째는 그냥 풀이. 두 번째가 판별식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 세 번째가 근과 계수 관계. 이 3개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거부터 체크해. 한번 물어볼까나? 풀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지? 중학교 때부터?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는 게 제일 기본이죠. 그럼 풀 수 있어요. 요르라 요르. 전화 갔을 텐데. 풀이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첫 번째야. 그러다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지. 박근혜 공식. 그래요. 이겁니다. 두 번째 주제가 판별식이야. 판별식 뭐 할 때 쓰는 거야 이거? 근해 개수. 근해 개수와 종류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죠. 종류는 뭐냐면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게 몇 개냐. 그러면 기준도 얘기해 볼 수 있어? 판별식이 만약에 양수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식의 모양은 완전 제곱식.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음수로 숫자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수근, 허근. 그죠?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만 나와 있어. 판별식 조건 어떻게 쓸 거야? 실근을 가져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하면 0보다 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러니까 실근은 맞는 거죠. 요거 쓰셔야 돼. 그래서 판별식은 2제곱 빼기 4x라고 했던 그 부분이요. 요거 계산해보면 숫자로 나올 텐데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이런 거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과 계수 관계도 배웠니? 네, 오케이. 그러면 대답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단 a는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알파 베타 두 개 있다고 치자.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안 풀었으니까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두 개를 더한 값은 얼마인지 식만 쳐다봐도 알 수 있다. 얼마만큼 되죠? 자, 중학교 때 배운 그거 그냥 어련한 기억으로 살리지 말고 배운 내용으로 공부하시라고. 두근의 곱은 얼마죠? 1분의 c죠. 두근의 차는 얼마죠? 니네가 항상 두 개만 외워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 기본이 세 개야 딱. 자,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지? 실제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요거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게 두 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해봤더니 알파랑 베타를 더해봤더니 2a분의 요거는 죽고 요거만 남아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예요 라고 구한 거지. 그죠? 기억한 거예요. 그럼 두 근의 곱으로 생각을 해보면 들어와.
두근의 곱으로 생각해 보면 4a 제곱 분의 a 더하기 b, a 빼기 b 합차 공식으로 불러볼려? B제곱 이거 제곱 B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그럼 b 제곱 죽고요 플러스 4ac만 남아서 4도 죽고 a 하나 죽으면 a분의 c 맞아? 그럼 두근의 차는 2a분의 요거하고 요게 부호가 반대로 b로 플러스 b로 바뀌니까 요게 죽죠? 아, A 그럼 요거하고 요게 플러스가 되죠? 근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모르는지 모르니까 절대값 쉬운 거야. 자, 이건 먼저 양수 개념으로 보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씁니다. 두분의 차 기본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물론 얘를 기억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얘들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지. 그 집 맨날 하지 말라고 이제. 이게 왜 강조를 하느냐면 지금보다 함수 쪽에 가서 사용을 많이 할 거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혹시 니네 그거 알고 있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얘를 함수로 생각하고 얘를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줄 거야. 얘를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림. y는 0이 뭐죠? 잘 생각해봐. y는 0. 다 알고 있어. y는 0. 그림 그려보면 y좌표가 0인 것만 다 모아놨어. x축이지.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은 2차 방정식만 배우는데 함수를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와 x축과 같아지는, 즉 만나는, 예를 들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과 만나는 이 자리가 방정식으로는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등식을 배우고 나면 x축보다 작은 쪽 범위를 쓰라고 하거나 x축보다 큰 쪽 범위를 쓰라고 하는 게 2차 부등식이 돼서 실제로 세 가지가 하나로 공부하는 게 제일 잘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겠냐? 두근의 차라는 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2차 함수에서 많이 쓰이는데 두 근이니까 이게 이렇게 빼. 이거 함수할 때 다시 써줄게. 그래서 이건 하여튼 자주 쓸 수 있는 식이니까 두 번 계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이제 써진 거고 이걸로부터 따라 나오는 유형들이 엄청 많은 거야. 예를 들면 두 근의 비율이 3대 2야. 그럼 근을 어떻게 놓고 쓰면 될까요? 알파 베타라고 안 쓰고 근의 비율이 3대 2야. 중학교 때도 그렇게 쓸걸? 활용 문제 풀 때 직사각형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이 3대 2다. 3x, 2x 이렇게 놓고 쓰지 않아요? 네. 오케이. 똑같은 거야. 그 두 근의 비율이 3대 2다 그러면 3알파, 2알파 이렇게 놓고 근과 계수관계 쓰란 얘기야. 이해되죠? 또 물어볼게요. 다 써주셨을 것 같아서.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불러봐봐.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나한테 불러달라. AX제곱 A의 X 마이너스 x 제곱에 원래대로 하면 근이 두 개니까 이렇게 된 거 맞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전개해서 두 줄 쓰지 말고 한 번에 쓰라고. X x 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두 근의 합만큼 쓰고 x 플러스 두 근의 곱 쓰고 는 0 이렇게 씁니다. 한 줄로 쓰세요. 예를 들면 니네 이거 보고 두 근의 합 읽어봐봐. 마이너스 a분의 b로 두 근의 합 A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베타죠? 네. 맞잖아. 아,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맞잖아. 그걸 거꾸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켤레근도 배웠나요? 아, 거긴 아직 안 배웠나요? 혹시 켤레근이라고 필기된 거 없을까? 아직?
그러면 그건 뺄게요 일단. 이거 아니야? 혈액은 얘기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맞지 않아? 배웠어? 이거 노트 공부 안 해? 네, 이거 배운지 안 배운지도 기억 못해 지금. 그냥 잠깐 지나가듯이 설명해 주시. 말을 해주면 나한테. 그러니까 A, B, C가 유리수냐 실수냐. 응, 맞아. 그거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야, 필기된 거 이때 다 꺼내봐. 노트 저 집에다 두고 왔어야 하지 말고. 이처럼 근거계수. 근과계수한 게 밑에 혈내근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야. 좋습니다. 그거를 그 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부호만 다른 거 그게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 혈내복소수는 알지? 네. 그러면 만약에 2 플러스 루트 3의 혈내가 뭔지 알겠냐? 네. 뭐죠? 이만- 그거 그런 형태. 네. 근데 혈내근은 조심해야 돼. 거기 다 써 있으니까 그냥 필기 따로 안 해도 되는데 혈내근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수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 써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계수가 유리수예요 라는 조건이 있다면 한 근이 몇 플러스 몇 루트 얼마 라고 알려주면 말이 없어도 다른 한 근은 a-b 루트 m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돼. 근데 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두 근이라고 하면 안 돼. 그게 기억해야 될 거야. 다시 계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다면 한 근을 알려줬을 때 그 켤레도 반드시 근이 된다. 두 번째, 계수가 실수 이런 표현이 문제 중에 있다면 한 근이 a 플러스 bi라고 알려주면 무조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i만큼 된다. 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계수에 대한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요렇게 나왔어. 아니 뭐 요렇게 나왔어. 조건이 없어. 근데 한 근을 알려줬어. 이러면 어떻게 풀죠? 그냥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을 거야. 니네가 아마 그럼 각수학을 열심히 풀어놓은 친구 중에 어떤 방정식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답인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런 문제는 계수 조건이 없는 문제였었을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한 근 알려줬다고 해서 다른 한 근을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놓고 쓰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부터 확인하는 거야. 아직 거기까지 문제 안 풀었으니까 내용만 일단 알아두세요. 계속 말하지만 2차 방정식 전체 내용을 좀 알면 문제 풀기 편하니까. 오늘 이제 놓친 부분 문제 다 풀 테니까 니네들이 준비할 건 얘네들처럼 노트에 있는 내용부터 정확히 기억하고 와. 질문은 그 나중에 해도 돼. 자, 일단 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유형 문제가 있는데 뒤에 가면 그건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선생님이 풀어줄 거고 책에는 문제가 적으니까 내가 막 변형시켜가지고 계속 보여줄게. 너네 따라 한번 해보라고. 경험이 중요해. 시험 문제 나와서. 어쨌든 일단 배울 내용들은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도 빼지 말고 오늘 다 해버리세요. 근데 네. 그거 뭐야 복소수 음흠. C단계는 언제 해요? 시단계?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푸세요. 질문 받을게. 내가 오늘 원래 해준다고 했는데 2차 방정식 질문 또는 복소수 C단계 지금 안 푼 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푼 것 중에서 혹시 복소수에도 질문도 받을 거고 2차 방정식 배운 데까지 다 받을 테니까 빼지 말고. 아니면 선생님 이 유형을 아예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 설명을 해야 니네가 풀 수 있어. 어쨌든 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가 질문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문제 번호 쭉 적어놓고 그냥 순서대로 풀 거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면 돼. 페이지랑 뭐 번호를 알려주니까 329 또 336 좋아 정원이 좋아 37 그렇게 275요. 275 272요. 272 그냥 이제 선배들이 이거 두 조씩 써놓고 했어. 그래서 오답 정리하다가 시간 모자라면 가도 돼 그냥.
공부한 거 챙겨오라고 그냥. 318번. 318번 순서도 관계없어. 자기 거 챙겨 그냥. 307번. 307번. 315. 야, 니네 공부하면 질문하러 학원 다녀. 그냥 구경하러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챙겨.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갈까? 더 챙겨놔. 320 자기 해당 응? 부교재도 괜찮아. 228번. 부교재면 부교재 말씀해주면 이렇게 표시할게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어서. 부교재 222번이요. 부교재 222번. 부교재 211번. 아 좋아. 211번. 부교재 219번. 이 정도만 나도 1시간 넘어. 혹시 학교에 320처럼 절대값 기호를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응.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범위를 응. X가 막 범위를 응. 정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아 구간 나누는 거? 네. 그건 당연히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좀 알려줘? 설명해 오케이. 근데 일단 미리 얘기하면 절대값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걸 생각하면 좀 더 쉬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얘들아. 수직선. 수직선에서 원점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거리. 야 거리 음수 있냐? 없지. 이리 가도 1m인 거고 거리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 거리로는 1m라고. 그러니까 얘는 거리 개념인 거야. 따라서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뜻으로 읽는 거냐면 3은 수직선에서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3 절대값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은 원점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3칸. 오케이? 근데 이거를 갖다 이해를 표현하게 하려고 니네는 마이너스 9호를 떼고 쓴 걸로 인식하는데 정반대야. 주어진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 숫자가 양수라면 그냥 쓰면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요 절대값안이 음수라고 판단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이런 방정식을 만났어.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기준점이 어디야? x가 1인 저리를 기준으로 한 거지. 그럼 만약에 x가 1보다 큰 쪽이면 얘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지. 그러니까 요렇게 절대값 빼고 요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게 음수니까 어떻게 써야 맞아? 마이너스를 붙이고 쓰는 게 맞지? 이렇게. 네, 그거만 나눠서 쓰면 돼. 구간을 나눈다는 게 이거고. 그리고 답 쓸 때도 답이 나왔을 때 항상 생각해봐라, 니네. 내가 수직선 여기 1인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풀었어. 그럼 나 여기만 쳐다보고 풀고 있잖아. 이쪽 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 맞는 거만 써야지. 답은 당연한 거지. 또 이렇게 하나가 있어. 두 번째 실수하기 쉬운 거. 이거 플러스 답 나왔어. 이거 플러스 답 나왔어. 이 두 개를 자꾸 공통을 찾으려는 애들이 있어. 무조건 식 두 개면 공통이래. 아니야. 이거 또는이야. 원래는 전체를 풀고 싶었는데 얘가 하도 이런 걸 쓰고 있어서 귀찮아가지고 둘로 나눠서 풀었으니 여기서 나온 답하고 여기서 나온 답을 다 합쳐야 내 답이 되는 거지. 공통을 찾는 게 아니라고. 공통이 있을 수도 없고. 여기만 쳐다보고 푼 답이랑 여기 쳐다보고 푼 답이랑 공통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니까 합집합. 그러니까 합쳐서 답을 쓴다. 여기까지만 알면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는 뭐 고3이 돼도 마찬가지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또 나오면 할게. 329번부터 조금 지금부터는 약간 스피드 올려볼게. 잘 들어봐봐. 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피드는 아니니까. 329번 문제 풀겠습니다. 요건 학교 시험 문제도 출제된 이력이 있는 중요 문제니까 별표. 요거 숙제였어? 아니면 풀어주신 거야? 숙제야. 이거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때 알파 절대값 붙인 거랑 베타 절대값 붙인 게 8입니다. 그럼 K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절대값을 붙여서 내는 문제의 출제 의도는 분명히 이 중에 음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야, 둘 다 양수인데 절대값 붙여서 굳이 문제 내겠냐? 낼 리가 없지. 분명히 뭔가 음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이 문제 봤을 때 근과 계수 관계로 이게 얼마인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둘 다 양수일 수가 없죠. 둘 다 음수라면 얘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이렇게 나올 거고. 왜?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쓴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맞잖아. 그 얘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음수가 있어서 뭔가 바뀐 거야. 그럼 알파가 음수든 베타가 음수든 좋아. 어느 한쪽이 음수라고. 따라서 그냥 편의상 알파 양수라고 생각하고 베타 음수라고 잡아봐.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아영아 뭐라고 써야 돼? 알파 이렇게 써야죠. 베타가 음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식 풀면 알파 베타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알죠. 끝났잖아. 두 개 더해주면 2알파가 10이니까 알파는 5가 되겠고 알파가 5라면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알파 베타의 값은 당연히 정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게 K 값을 원하는데 K 값은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 중 두근의 곱 이걸로 찾을 수 있죠.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1분의 K-3입니다. 여기지? 이게 두근의 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지? 선생님, 근데요, 베타가 양수이고 알파가 음수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여기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얘가 음수라고 생각했으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베타가 5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일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똑같습니다. 대신 이 알파 베타 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2베타가 10이니까 베타가 5인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누가 알파인지 베타인지 구분 안 해도 돼. 양의 근이 누군지 음의 근이 뭔지 정해지기만 하면 되니까. 이때는 이렇게 나와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329번처럼 이런 얘기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리가 없다. 아예 문제 자체를 안 낼 거야 나 같으면. 둘 다 양수이거나 음수면. 자, 됐어요. 요거는 정리하시고 그 다음 336번 문제 해볼게. 자, 이거만 잘 챙겨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x제곱이가 있고 마이너스 6x가 있고 3k 빼기 4는 0의 한 실근이 한 실근 2 다른 실근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 양수 k가 얼마야? k도 양수래요. 그럼 아까 이제 근 사이에 아까 비율이 뭐 3대이면 3알파, 2알파 이렇게 놓고 쓰는 거 얘기했듯이 이 조건대로 한번 세워볼게. 실근이 예를 들면 알파하고 베타라고 쳐. 그러면 한 실근이 뭐 얘가 다른 실근의 제곱과 같다니까 베타가 알파의 제곱과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닌가?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근을 놓을 때 알파 베타 대신에 그냥 알파 제곱 이렇게 놓고 풀어라. 그냥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거 두 분의 합이 알파하고 알파 제곱 합한 게 얼마가 나와? 두 분의 합 6 나오잖아. 그 다음에 알파와 알파 제곱 두 분의 곱이 3k 빼기 4가 나와야죠. 맞아? 이렇게. 그럼 요거를 풀어서 알파 값을 먼저 정해보면 요렇게 될 테니까 알파의 값은 3이 되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알파 세제곱인 건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번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면 여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7은 3k 빼기 4니까 3k가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3분의 23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버려야죠. 그러니까 알파가 그럼 2가 될 때 조건으로 따져보라는 얘기일 텐데
알파가 2라면 세제곱해서 8 나오고 그 다음에 3K 빼기 4죠. K는 4가 되나요? 그럼 양수 맞으니까 이것만 다 붙으면 되겠지. 요 말을 그대로 해봐. 그 알파벳 따놓고 어떤 실근이 다른 근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라고 써준 것 뿐이야. 문자 하나로 쓰시면 돼. 이것도 이해되나요? 민정이가 집중! 우리 문쌤이 맨날 집중! 이렇게 가르쳐줬어. 근데 그분은 합창단 출신이라 너무 목소리가 좋아. 자, 됐습니다. 337번. 옆에 거는 또 왜 물어본 거야? 에헤이. 자, 그러면 337번 하기 전에 수업 하나 하고 지금부터 내가 표를 하나 그려줄 테니 노트에 기록을 하시고 완전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람. 조금 어려운 내용이야. 아니면 뭐 캡처를 해줘? 이거 쓰다가 자, 필기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 부등식 함수 지나가서 부등식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내용으로 표가 한꺼번에 또 그려질 텐데 지금은 방정식 버전만 써줄게요. 자, 필기하다가 못 듣지 말고 쓸 시간 주거나 찍으라고 할 테니까 일단 정리를 머릿속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 자, 세 개로 칸을 나눌게요. 자,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잘 들어보세요. 네, 나중에 쓰시고. 이 근의 부호에 관련된 표현으로 문제를 낼 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야. 첫 번째. 두 근 모두 혹시 써주셨을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봐. 두 근 모두 양수입니다 라고 힌트가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근 모두 음수입니다 라고 힌트가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근은 양이고 다른 한 근은 음입니다. 요렇게 문제의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큰 줄기를 나눠줄게. 이렇게 모두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 표현이 있는 요 문제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따져서 비교해야 돼. 그리고 한 근은 어떻고 다른 한 근은 어떻고 라는 이 표현은 한 가지만 따져서 정리하면 돼. 자, 그럼 뭘 세 가지 따지는 거고 뭘 한 가지 따지는지 얘기해 줄게. 두 근 모두 양수라는 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냐면 허수는 양수, 음수 없어.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는 숫자, 그죠? 그럼 양수, 음수라는 말은 실수라는 뜻이야. 근으로 말하면 실근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말을 보고 이거 실근이구나. 그럼 실근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었어?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게 기본이죠. 물론 문제 안에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양수. 그랬다면 요건 써야죠. 오케이? 구분. 그럼 얘도 두 근 모두 음수라고 하니까 얘도 판별식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구분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둘 다 양수라면 두 근을 곱했으면 부호가 어떻게 나올까? 양수가 되겠지. 근데 두 근 모두 음수라고 해도 두 근의 곱은 뭐가 나올까? 부호가 양수.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 더 필요한 거 이제 세 번째. 둘 다 양수라면 더해서 나온 값은 양수가 되어야겠죠. 근데 두 근 모두 음수라면 더해서 나온 값은 뭐가 돼야 돼? 음수. 이 차이가 생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하게 된 이유야. 실근인 거 똑같아. 곱해서 양수 나오는 것도 똑같아. 근데 어떻게 구분해요? 둘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합으로 구분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따져서 그러니까 부등식 3개 풀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한근은 양, 한근은 얘는 뭐만 따지면 됩니까? 한 가지. 하나 양이고 하나 음이니까 곱하면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 그럼 선생님, 하나 양, 하나 이것도 양, 음인데 판별식 조건 왜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을 텐데 이 정도는. 선행으로 말고 그냥 중학교 2차 방정식 배울 때. 판별식을 안 쓴다고요? 판별식 안 써도 돼요. 한 가지 열만 따지면 돼요. 아 그러네요. 근데 부호가 다르면 좀 응. 곱한 게 응. 이제 음수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어차피 두 개, 응. 앞에 두 개랑 구분이 응. 되니까 그 조금 하나만 있어. 그렇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아 진짜? 그럼 써줄게요. 얘 안 써도 되는 이유는 판별식 조건이 이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돼 있는 거야. 그것도 이유를 써주면 판별식이라 하면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쓰잖아. 어서 와. 지각했어. 빨리빨리 와. 다 지나간다. 이렇게 끌로 들어가야 돼. 있어서. 오케이. 쭉 지나서 여기 앉으면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두 분의 곱이 음수라고 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분의 곱은 어떻게 쓰죠? A분의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두 분의 곱 A분의 C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곱이 A분의 C인데 이게 음수라고 이 말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A분의 C가 음수 나온다는 건 둘이 서로 반대 부호 아니야?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A와 C가 반대 부호니까 여기에서 A 곱하기 C는 양이 될까 음이 될까? 양. 음이죠. A하고 곱한 거 C. 아 A랑 둘이 반대 부호야. 음. 그럼 곱하면 음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지. 거기다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양수를 더했다면 판별식이 양수인 건 이미 성립하고 있어.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얘 하나로 끝난다 이런 얘기야. 니네 한번 생각해 볼래? 하나 양수근이 있고 하나 음수근이 있어.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야? 판별식 없어도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따지시라고. 자, 그러면 요 조건은 기본으로 하시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문제를 낼 때가 있어.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진짜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상상해봐. 두 분의 부호가 다르고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게 이거입니다. 이 조건을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요 말까지 이제 붙어 있는 거야. 한번 요 상황 상상해 볼래? 음수근을 절대값한 게 양수근을 절대값한 것보다 크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숫자면 가능해? 음수근 절대값이 마이너스 양수근 절대값보다 커. 마이너스 4랑 2. 마이너스 4랑 2 같은 거지. 네. 오케이? 절대값으로 얘가 큰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무조건 음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건 당연한 거고 두 분의 합이 음수다라는 조건까지 추가해서 문제를 푸세요.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다 됐어.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근의 절대값과 양수근의 절대값이 같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해봤을 때 이미 여기에서는 두 분의 곱이 음수다라는 기본 조건 당연히 써야 되고 요 말 때문에 추가되는 성질이 뭐가 생길까요?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하나는 양음인데 절대값이 똑같은 두 숫자야. 더하면 그거라. 이 말의 의미가 둘 더해서 0이 됩니다라는 조건을 추가해서 문제 풀어도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요게 이제 부호에 관련된 2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표현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필기하셔도 되고 나는 캡처를 해놓을 테니까 단톡방에 올려주면 그걸 참고해도 좋습니다. 찍어두셔도 돼요. 근데 필기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오케이. 단톡방에 한 장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찍어서 필기할 사람들은 찍어가시고 일단 뭐 찍어가는 건 누구라도 해. 초딩생도 찍어가. 공부를 해오냐 안 해오냐는 다르지만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등급 가리는 문제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이걸 먼저 해줬어요. 자 일단 기억을 해봅시다. 살짝 지울게. 막 지우지 말고 살짝 지우게.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337. x제곱 마이너스 m제곱 빼기 3m 빼기 4의 x 더하기 m 빼기 2는 0. 이게 두 실근이 절대값은 같대요. 부호 다르대요. 그럼 아까 내가 필기해 준 것 중에 맨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 사실. 일단 부호가 다르다 이 말로부터 뭘 찾았어 우리가?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두 근의 절대값이 똑같다 임에서 두 근의 합이 0이 된다는 걸 밝혔지. 벌써 해석이 끝난 거야 이 문제는.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요거지. 이게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 이거 못 푼 사람 없잖아 이제. 자 위에 거 풀면 m 빼기 4에 m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서 m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걸 풀면 m은 2보다 작다의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자 이제 다음 누구 쓸래? 마이너스 끝.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공부가 된 사람은 그냥 보고 당연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아 이제 앞으로 좀 갔습니다. 275번을 놓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풀이를 해줄게요. 역시 같은 내용이니까 내용 설명은 뺄게. 음수의 제곱근 곱하기나 나누기 형태에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썼다는 의미는 그거의 부호를 판단해 보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쓸게요. 275번도 정수 AB입니다. 요것도 중요해. 글씨 읽어라. 식만 쳐다보지 말고. 자,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마이너스 1 빼기 a 곱하기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마이너스의 1 플러스 a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써 있고 두 번째 힌트가 루트 a 마이너스 3 분의 루트 4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a 마이너스 3 분의 4 마이너스 b. 알고 싶은 건 이 정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적어볼래?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우리 배운 내용으로 가자.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 개를 곱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각각의 부호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 여기 0이 아닌 정수 이런 말 없죠? 오케이? 또는 뭐 마이너스 1이 아닌 정수 그런 거 없으니까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말로 해봐. 작거나 같다까지 0이란 말이 없으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b-2도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여기서 그럼 조건도 한번 해볼까? 나눗셈 형태야. 위아래. 위아래. 그러면 위에 거는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죠. 아래 것은 그냥 등호가 붙으면 안 되죠.
아, 영상에 소음이 들어갔네. 자, 갑니다. 이거 넘겨주면 A가 1,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여기는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고 요걸로 풀어보면 A부터 쓸까요? A는 3보다 작다 이고 여기서는 B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도 돼야 하고 얘도 돼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려면 A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요게 이제 A의 범위가 되는 거지. 네. 그럼 B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랑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공통. 그냥 내가 그림 안 그려도 알겠냐? 다시.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의 공통. 아 그럼 또 그래야 돼.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하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공통.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공통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최대값이니까 A의 최대랑 B의 최대를 더해버리면 될 텐데 A 최대 말해볼 수 있어? 2. 정수야 정수 2 B의 최대는 2.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큰 거 2 그지? 이 내용만 뭐 아까 말한 것만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면 역시 이걸 뭐 쓰는 거야 중학생들도 하는 내용이니까 이해돼요? 네. 안 되면 여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 할 때 아까 설명했던 얘기긴 하지만 왜 자꾸 선생님이 노트부터 공부하라고 하는지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건 지켜서 해봐. 그러면 뒤로 갈수록 편해져. 놓치면 계속 힘들어. 아 왜 저번에 복소사 할 때 배웠잖아. 뭘요? 막 이러고 있으면 설명도 힘들고 네,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어. 자 됐고요. 272번 그리고 275번 했고 272번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볼게요. 아 이거는 노가다인데 272 질문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볼 생각만 한번 해봐. 272번 복소수 Z를 입력하면 그러니까 Z를 빡 입력하면 뭐가 출력이 되냐면 Z에다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만큼의 값이 출력이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복소수 W를 입력하고 뭐가 출력되고 또 얘를 입력해서 또 출력하고 또 얘를 입력하면 또 출력되고 이걸 너무 많이 했다. 61번 시행했대. 오케이. 그럼 사실은 집어넣고 나올 때 뭐가 곱해져서 나오는 거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자, 지난번에 복소수 할 때 내가 이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복소수 계산 써줬던 거 기억해? 물어볼 테야 내가. 1 더하기 i의 제곱은? 2i. 그냥 2i. 기억 못한다면 그거부터 기억해. 기본 복소수 3개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억하라고. 근데 구구단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2, 4, 8. 16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2, 4, 8. 다시요.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그냥 i.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그냥 마이너스 i. 그 다음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은? i. 이것도 외워진 거야. i. 그냥 속으로 생각할게. 루트 2 제곱하면 2 이거 제곱하면 아까 얼마 된다고 그랬어? 2i 그러니까 얼마? i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들어있는 거는 제곱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i니까 일단 i가 나오면 거듭제곱 많이 해도 쉽죠. 그래서 오케이 간다 이제. 한 번 하면 w 곱하기 2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지. 두 번 하면 이거 몇 번 했대? 61번. 그러면 두 번째는 요거에다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왜? 여기다가 이걸 한 번 더 곱했으니까 제곱되는 거 알죠? 그럼 61번째 가서는 w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몇 제곱? 61제곱 되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얘는 항상 제곱이 i가 되기 때문에 제곱 단위로 계산하자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의 30제곱을 하고도 하나가 남지. 예. 그러면 아까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 예. 아 1. 그냥 i. 그거 좀 i 30제곱. 마이너스 1. 30제곱. 다시요. i의 30제곱. 그럼 4개씩 끊어간다며. 4, 7, 28개 떼버리고 2개 남죠? 그럼 i 제곱만 남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려고 이거 제곱 단위로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되니까 w에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마이너스가 여기 곱해졌다고 생각하고 요만큼 되죠. 얘가 누가 된다는 게야? 루트 2의 1 마이너스 i요. 얘가 루트 2의 1 마이너스 i요. 이렇게. 그럼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 볼게요. 요거. 그럼 분모 뭐가 되니? 2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루트 2. 요거가 마이너스는 빼줄게요. 루트 2를 곱했으니까 루트 2에다가 1 마이너스 잠깐만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i 되는 거 맞죠?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놈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루트 2는 사라졌다고 치고 지금 w 구하는 게 목표인가요? 그럼 w는 마이너스 부호는 1로 넘어갔고 누구 분해? 얘 분해 얘 이렇게 되죠. 좀 계산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마이너스 2이네. 어디? 네? 아닙니다. 네. 그럼 요게 1 플러스 i 분의 2의 1 마이너스 i. 그럼 아까 외운 게 또 요게 뭐지? 마이너스 i. 요게 마이너스 i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2i? 네. w는 이제 2i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0i니까 아니 0 플러스 2i니까 합해서는 2가 되는 게 맞고 그지? 자, 아까 했던 것도 한 번만 기억을 해주기 바람. 어휴 이거 계산이 좀 어려웠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노트에 적혀 있는 거 그것도 계산. 내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 써준 것 같은데 반드시 외워둬야 돼. 라고. 맞냐 아영아? 아마도? Maybe? Maybe. 오케이.